갑자기 뭔 놈의 여행이야?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잊은 거냐? 프랑스의 해마다 여행객들이 얼마나 찾아오는 줄 알아? 그런 곳에 살면서 뭐하러 돈 써가며 여행해? 딸과 대화를 나누던 60대 아버지는 갑자기 언성을 높이고 윽박지릅니다. 하지만 그런 윽박에도 마주하던 딸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언가 대화를 더 이어나가는데요. 얼마 후 이 부녀는 한국의 어느 시골 바닷가를 방문하게 되면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60대의 프랑스 남자 모리스라는 사람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딸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지요. 전 겨울만 되면 집안에서 신경질을 내곤 합니다. 아내가 딸아이를 낳고 폐렴에 걸려 세상을 떠난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겨울만 되면 유독 돈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이죠. 더운 것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었지만 겨울에는 자칫 잘못하면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난방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게다가 날씨가 추워져야 먹을 수 있는 저의 최애 식재료가 어딜 가나.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겨울이면 더욱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먹지 못하는 떡이 내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 심정이 싫은 것이죠. 제가 이렇게까지 돈을 아끼고자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아끼지 않으면 내일을 살 수 없는 그런 날들이었죠. 심지어 하루에 한 끼만 먹은 적도 있었고 동생에게 먹을 것을 양보하면서 하루를 꼬박 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인이 되어서도 돈이라는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굶지 않기 위해 죽기 살기로 일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일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거지라는 말까지 들어가며 살았던 적도 있었죠. 그렇기에 저는 그 무엇보다 돈을 아껴서 만일을 대비해야만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 삶에 그런 변화가 찾아온 것은 그 일이 있으면서부터였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막 성인이 된 늦둥이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딸이었지만 딸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딸내미가 맨날 저에게 듣는 소리가 돈 아껴 써라. 휴지 아껴라. 이 정도면 시원한데 무슨 선풍기냐. 이런 부류의 소리만 들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딸내미가 저를 보고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여행을 가자고 하는 이유가 신박합니다. 글쎄 무려 저를 위해서랍니다. 누가 봐도 지가 들떠서 가고 싶어 하는 게 훤히 보이는데 말이죠. 하지만 딸의 명분은 분명하게 저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아빠, 평생 여행 한 번도 못 갔다면서요. 이번에 제가 제대로 모실 테니까 저 믿고 다녀와요. 갑자기 뭔 놈의 여행이야?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잊은 거냐? 프랑스의 해마다 여행객들이 얼마나 찾아오는 줄 알아? 그런 곳에 살면서 뭐하러 돈 써가며 여행해? 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저의 간절한 외침에도 딸내미는 역시나 하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줄 알고 이미 표 예약해놨어요. 이건 환불도 안 돼. 아버지 안 가면 돈이 그대로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리자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딸에게 화를 내고 딸이 저지른 짓에 대해서 꾸중을 하는 것. 그리고 일부 돈이라도 환불을 받는 것. 그게 아니면 딸과 함께 저의 생애 첫 여행을 가는 것. 저는 선택을 해야 했고 결국 세 번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제 인생의 여행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것도 있었지만 애초에 뚜렷한 목적 없이 제가 사는 곳을 벗어나서 어딘가를 떠돈다는 것은 내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랄까? 제가 나이를 먹은 탓일까요? 저조차도 모르게 여행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 했었던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여행 티켓을 미리 예매해 두었다는 사실에 어쩌면 저는 속으로 안도감이 들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정에서 가장이어야 했고 돈을 아끼는 아버지여야 했습니다. 넌 정말이지 내 딸이 맞는 거니? 어쩌면 그렇게 절약할 줄을 몰라. 이번 여행이 끝나면
당분간 절대 용도는 없을 줄 알아라. 그렇게 저는 딸과의 첫 여행이자 제 인생의 첫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뭐? 한국? 그게 어디야? 동양 국가인데 아버지도 아주 마음에 드실 거예요. 결국 저는 딸내미와 여행 시작부터 티격태격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생소한 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래도 저의 첫 여행인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생소한 나라에 가는 것은 내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딸에게 한 가지 제안했습니다. 이왕 네가 예매해둔 티켓이니 더 이상 군소리 없이 여행을 떠날 테니 여행지에서의 경비 관리는 모두 내가 일임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뾰로통했지만 이내 저희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한 저와 딸은 먼저 차를 한 대 빌려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동양 국가였지만 꽤 멋진 곳이었습니다. 서울역 세월의 힘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죠. 인터넷이나 글로벌 뉴스도 잘 보지 않는 저에게 한국은 그저 생소한 아시아의 후진국으로만 상상했는데 완전히 저의 예상이 빗나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충격이랄까? 예상보다 여행의 느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랬죠. 우리는 차를 빌려서 한국의 강원도라는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딸의 말에 따르면 그곳에는 우리가 살던 곳과는 또 다른 매력의 자연과 숲 그리고 바다가 공존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발을 딛지 않았을 상황이라면 의심이 들었겠지만 이제는 약간의 기대마저 들었습니다. 딸이 차를 타고 가며 강원도에 머무를 숙박업소를 알아보자는 말을 했습니다. 경비는 이 아비가 관리한다고 했지? 숙박업소는 가지 않을 거다. 너는 이 아비만 믿고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저는 살짝 기분이 좋아져서 들뜬 상태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게 무슨 소리냐며 꼬치꼬치 캐물었죠. 이때가 11월 말이었기에 날씨도 꽤 추워서 숙박업소를 알아보지 않겠다는 제 말에 딸의 반응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사실 저는 딸과 함께 차박을 하려고 했습니다. 딸과의 추억을 쌓는다는 말은 사실 변명이었고 돈을 아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중형 SUV 차량을 빌렸고 딸 몰래 기본적인 캠핑 장비까지 빌렸죠. 알아보니 생각보다 한국의 물가가 그리 저렴한 편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제가 내린 편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본 한국의 초겨울은 매서웠고 60대인 제가 견디기엔 가혹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날씨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저의 완패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죽지는 않았고 차에서 무사히 1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의 컨디션은 최악의 상태가 되어버렸죠. 강원도의 자연경관은 놀라울 만큼 아름다웠지만 아픈 몸으로 그 경관을 담아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궁상을 떠는 바람에 딸과의 첫 여행을 어이없이 망쳤구나. 저는 스스로가 너무나 한심했고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저 녀석도 은근히 저를 위한 여행이라고는 했지만 표정을 보면 자기가 죽도록 오고 싶어 했던 여행이라는 걸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행지에서만큼은 궁상짓을 적당히 했어야 했습니다. 의도했던 바와는 조금 달랐지만 한국에서의 1박을 무사히 마친 저와 딸은 여행을 지속했습니다. 몸이 으슬으슬했고 식은땀이 나는 듯 했지만 딸에게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곳 강원도에서 때마침 특별한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곳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딸은 결국 그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몸 상태는 악화했고 급기야 온몸에서 비오듯 땀이 나는 바람에 딸도 저희 상태를 알아채 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의 병원에 갔고 그곳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밤새 심각한 저체온증이 장시간 지속되어 나타난 결과였죠. 저는 곧바로 퇴원하길 희망했지만 병원 의사 선생님과 딸의 만류로 하루 정도만 입원하여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딸내미는 저 때문에 여행을 망치게 되어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저의 몸 상태를 먼저 걱정했고 완전히 회복한 다음에 여행해도 괜찮다며 되려 저를 위로했죠. 이 녀석이 그새 언제 이렇게 커버렸을까.
비록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딸과의 오붓한 시간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더욱 사이가 돈독해진 느낌이랄까. 그런데도 여행 일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정해진 일정의 절반도 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딸이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아마 지금 가는 행사에 참여하면 아빠 좋아서 기절할걸? 제가 좋아할 행사를 가면서 그렇게 좋아하던 딸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저 때문에 여행을 망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래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기를 바라며 딸이 이야기했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병원에서 퇴원하고 곧바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때와 시기가 있다고 했지요. 이미 딸이 말한 행사는 끝났습니다. 아마도 행사의 마지막 날이 그날이었던 것 같았죠. 이때 저는 실망하는 딸을 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딸과 처음으로 여행이라는 걸 하면서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왕 여행 온 거면 그냥 그 시간을 즐기고 누리면 그만인데. 결국 제가 돈을 아끼려다가 이 지경까지 돼버렸습니다. 저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제가 그토록 집착하는 돈은 저와 가족의 행복을 위한 것인데 저 스스로가 돈이라는 것에만 매몰되어서 불필요하게 집착한 것은 아닐까 생각했죠. 이유를 잊은 목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제야 깨닫다니 나도 참 멍청하구먼. 비록 뭔지는 몰라도 제가 그토록 좋아할 만한 한국의 행사는 끝났지만 남은 일정 동안 딸과 함께 제대로 여행을 즐기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딸도 제 뜻을 말미암아 짐작했는지 그에 응해주었죠. 다시 한번 한국의 속초 바닷가의 풍경을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시간이 되자 딸이 저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어딘가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허름한 천막 같은 것을 씌워놓은 식당처럼 보였죠. 그곳에서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기절초풍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 식당 아주머니가 쿨레 진동하며 우리가 앉은 테이블 위에 음식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한 상턱하니 얹어놓았을 때의 제 반응이었죠. 테이블 위에는 굴이 한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그 비싸고 귀하며 보드라운 꿀맛과도 같은 굴이 정말로 소복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딸에게 욕을 한 바가지 해버렸습니다. 이놈의 계집애야.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얼마짜리 요리를 시킨 거야? 그런 저의 욕지거리에 딸은 창피한 듯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말했죠. 아빠, 조용히 좀 해. 여긴 굴이 우리 동네만큼 비싸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은 기분 좋게 좀 먹자고요. 알고 보니 한국의 굴은 프랑스만큼 비싼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굴의 신선도나 품질이 떨어지는 건 결코 아니었죠. 한참을 허겁지겁 음식을 먹던 저는 딸의 얼굴을 보고 머쓱해져서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딸도 그런 제 모습이 웃겼는지 같이 한참을 웃었죠. 그렇게 제 인생 첫 여행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길은 한국에 올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딸과 저는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었고 우리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만연했죠. 구름을 뚫고 지나가는 와중에 멀어지는 한국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것이 행복이구나. 한국 고맙습니다.